요새 기사를 보면 신축 아파트가 구축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빠진다. 네. 근데 보통 오르는 것도 네. 신축이 먼저 오르고 빠지는 것도 가장 나중에 빠지지 않나요? 그리고 적게 빠지고. 네. 방어가 잘 되고. 방어가 잘 되니까. 네. 근데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축이 먼저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또 신축이 나중에 빠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신축이 먼저 치고 먼저 빠질 수도 있고요. 네. 뭐 제일 늦게 올랐다가 뭐 제일 늦게 빠질 수도 있고, 사실 그거는 다 다르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이 있죠. 보통 네. 이제 신축이 먼저 구축보다 더 먼저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분양을 딱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수요가 엄청 많다는 소리죠. 네.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신축을 사버려요, 사람들이. 그럼 신축부터 막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면 구축하고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가 스물스물 따라가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양을 이렇게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잠잠한 경우, 분양도 별로 안 하고, 그 경우는 공급이 적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전세가가 스물스물 올라가요. 네. 전세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는데 좀 못난이 구축들이 전세가율 자체가 그 전부터 약간 높아요. 근데 전세가가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매매가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떠밀려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조금 낮아요. 네. 구축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구축이 먼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니까 떠밀려서 신축이 나중에 팍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때는 마지막에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여부에 따라 신축이 빠질 때도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늦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도권의 가격 상승이 신축 먼저 했는지 구축 먼저 했는지, 그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사실은 누가 더 먼저 빠질지 많이 빠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지역별로 좀 네. 대표 단위를 뽑아서 좀 기사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뭐 아파트 몇 개 좀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아무 구나 다 봐도 되는데, 그래도 입주를 조금 많이 했던 신길 뉴타운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 뉴타운에서 대장 아파트가 요 레미안 에스티움이에요. 역하고도 가깝고 브랜드도 괜찮고 무난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 똘똘이 아파트예요. 네. 시세가 많이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건데, 저 5년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금매가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매물이 안 보이고 있는데, 매물상으로는 사실은 좀 더 빠져서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똘똘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더라라는 네.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요 같은 동네에서도 구축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신길 삼성 레미안 2001년식, 삼한 아파트 1997년식 이런 거 누가 봐도 구축이고 약간 못난이에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 시세 변화 그래프를 보면 얘네들 푹푹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신축이 금매가 막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런 애들이 금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꼭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또 신축 약간 많았던, 공급 많이 해줬던 여기 고덕그라시움부터 시작해서 아르테온 이런 동네, 강동구, 네. 고덕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것들 다 무난한 단지거든요. 근데 이걸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14억 하던 게 마지막 거래된 게 11억이거든요. 네. 25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 정도 금매가 거래됐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친구가 아니라 이런 강동구나 조금 인접한 곳에 구축, 강을 리버파크라든지 아니면 저 왼쪽에 뭐 선사 현대, 뭐 삼성 강나루 이런 친구들은 2002년식이라서 완전 구축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금매가 조금 더 적어요. 물론 이것도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축 아파트가 대세였잖아요. 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얘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도를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로 가면 뭐 수원이 대표적인 곳이죠. 거기도 신축 아파트 입주가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광교 말고 수원 구도심에.
뭐 힐스테이트 영통 이런 아파트들 되게 똘똘한 아파트인데 지금 2억 이상 이렇게 쫙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또 동수원 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 보면 구축인데 실제 빠진 금액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남양주, 뭐 다산신도시 이런 것들 신축 아파트 많죠. 네. 거기도 지금 아파트 좀 금매가 조금 나오고 있고 실도 저렴하게 많이 거래됐는데 그 옆에 이제 도농역에는 이제 옛날 부영이 지은 그냥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또 금매가 또 많이는 없어요. 가격이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이런 지역 한번 보죠. 자, 울산 지역으로 한번 가보면 울산에서 뭐 대장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들 공급 조금 있었던 그런 동네 중에 중구에서도 약사동에 가면 약사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가 그냥 무난하고 나름 이 동네에서 똘똘이 아파트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거래 보면 지금 한 5억 정도 하던 것들이 최근 거래된 게 한 4억 5천 24평 기준으로 그 다음에 33평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좀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28평 같은 경우는 29평이네요. 금매가 좀 더 많이 나와서 6억 1천 하던 게 지금 4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1억 5천 정도가 다운됐다는 거죠. 근데 요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인접한 아파트들. 옆에 이제 삼성 레미안, 뭐 3단지 이런 것들은 2004년식이라서 10년 이상 더 오래된 거거든요. 아까 그것보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시세가 조금 잘 안 빠지고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축이 많이 올랐거든요. 형님, 그럼 네. 실제로 신축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더 많이 올라서 네.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많이 듣던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게 유행했던 이유가 사실은 주택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선호 현상이 뚜렷했던 부분. 그래서 신축으로 많이 몰렸고 신축이 좀 더 많이 오른 부분. 그것들이 지금 좀 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신축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또 비율로 보면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체감적으로는 신축이 되게 많이 빠진 기분이긴 하죠. 네. 근데 또 보면은 지금 구축은 사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락폭이 좀 안 보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약간 일리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옛날에 못 샀는데 저것이 얼마나 빠지나 보자 그것만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느 궤도까지 내려오면 누군가가 탁 채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금매가 거래가 된 것처럼 많이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형님, 그럼 과거 하락기에는 네. 구축, 신축, 네. 뭐 재건축, 재개발 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또 먼저 하락했었나요? 뭐 물론 그것도 시기 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에서 2010년도부터 이제 하락이 쭉 시작됐는데 네. 좀 빠른 곳은 9년도부터 그때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을까?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구축이 이제 찌끔찌끔 오르다가 결국은 또 신축으로 이제 붐이 가죠. 근데 그게 또 재개발, 재건축 순으로 가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올라 와요, 구축으로. 구축, 입지 좋은 구축의 대형으로 와요. 그래서 걔가 쫙 올라가죠. 저기 뭐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가격이 많이 빠진 거는 오히려 구축 대형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갑자기 마지막에 팡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걔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근데 누가 먼저냐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요. 24평 이런 것들이 그때는 평형이 인기였어요. 오히려 최근에 우리의 모습은 똘똘한 한 채, 신축 그게 핵심 키워드였다면 네. 과거에는 입지 좋은 대형 이게 키워드였거든요. 그럼 그 반대로 가장 적게 하락하는 애들은 입지가 조금 안 좋은데 24평 이런 애들은 그 하락장에서 진짜 한 10%도 안 빠졌어요. 그 4년 넘게 빠졌는데 거의 보합으로 가다시피 했거든요. 실제 뭐 저기 뭐 동대문구나 뭐 이런 곳들 확인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24평 2급지 이하 하락폭이 좀 적었고 반대로 이제 입지 좋은 강남 대형 구축 이런 것들이 하락이 가장 컸고 네.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마다 또 달라요. 또 지방은 또 달랐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옛날에 뭐 2010년도
그 경우는 가격 상승을 시작했을 때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 아니라 그냥 갭 작은 여러 채,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갭이 적은데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다가 서서히 신축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이게 불황기가 잠깐 왔을 때, 가격 하락기가 왔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빠졌고 누가 먼저 빠졌냐면 그 갭이 작았던 그 못난이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경우는 오히려 입지 좋은 신축이 적게 빠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대상승을 더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서울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때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고 구축들이 따라가 올라가는 형국으로 2017년, 2018, 2019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기가 왔을 때 이 지역들도 서울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오른 친구가 많이 빠진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형님,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앞으로 네.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에 급등했던 친구들은 누굴까요? 신축이 오르니까 네. 신축을 미리 사고 싶어서 분양권에 참여를 했고요. 분양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신축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또 신축이 올라가니까 또 분양권이 더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을 사자. 재건축을 주르륵 갖고. 근데 이제 그쪽에 규제가 너무 심해졌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다 재개발로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오른 친구들, 신축, 재건축, 재개발, 이 친구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맞아요. 신축이 내려오면 무조건 지금 현재 재건축 내려와야 되고요. 재개발 내려와야 되고. 실제 거기도 금매가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잠실 보면은 네. 그 장미 아파트는 잘 안 빠지던데요? 아, 근데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은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네. 조합 설립 인가나는 곳들은 아예 거래를 못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이전부터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보유했었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매물들만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데 못 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매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재개발은 금매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재개발은 네이버 부동산 클릭하면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구역 단위로 하나씩 모니터링 해보면 한남동 프리미엄 8억이었는데 7억 됐네? 이번에 6억 2천에 금매 거래됐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형님,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좀 뒤늦게 또는 급하게 많이 오른 아파트 내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타격을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상승한 날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당연히 시세가 많이 빠졌는데 입지가 좋은데 신축이다. 그럼 걔가 탄력적으로 좀 빠르게 오를 여지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